시장 상황을 블로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시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의 길게선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금일은 금통위와 그리고 동시 만기에 대한 변곡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이벤트가 속속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현재 ESM 결정이라든지 또 아이폰 5가 또 공개가 됐고요. 대체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금통위와 동시 만기에 대한 예상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 어제 위기를 무사히 넘겼고요. 뭐 앞으로 있을 미국 이슈도 있지만 우리 장의 이슈부터 먼저 좀 체크해보자. 일단은 오늘 금통위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금통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IB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결론 먼저 얘기 드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3월 달부터서 한 2.61%부터 시작해서 지난 8월 달에 1.24%까지 계속적으로 2% 중반대에서 1% 초반대까지 계속 CPI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CPI 지수는 한 3개월 정도 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1.24%로 낮아져 있는 CPI 지수로 봤을 때는 2, 4분기 정도의 소비자 물가를 현재 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물가 지수 자체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갑작스럽게 물가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가 지수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을 보면은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장기 물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또 국고채 3년물의 수익률이 2.8%대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은 이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시장에서는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현재 시장 분위기상 금리 인하에 더 무게를 맞추고 이미 대응을 그렇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올 것이다라는데 무게를 실으셨는데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 또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어제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오늘 추가적인 매물출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누적 잔고 자체가 한 예. 9조 6천억 대까지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한 10조 원대까지 육박할 정도가 되면 1년에 어떤 매물 폭탄화됐던 경향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우려는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선물 누적 순매수는 한 16,000계약 정도까지 쌓이는 상황에서 전일자에 굉장히 또 많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7월 25일 증시 반등이 시작된 이후부터서 현물 순매수는 9월 11일과 10일에 걸치면서 7조 원대가 지금 넘어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물 순매수 포지션 자체가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가 보유 관점에서 시장을 어떤 그 배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그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누적 잔계가 10조 원대를 넘어서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은 과거 11조 원대 이상대에서 매물 폭탄화됐던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되지 지금은 10조 원대 미만대에서는 그렇게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매물화 폭탄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이번 동시 만기는 무난한 결과 그리고 또 글로벌 이벤트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통과 자체를 기대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시장을 보는 방향성이 위로 베팅돼 있으니까 추가적인 매물 폭탄은 이번에 나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마도 이건 매물 폭탄화 되더라도 이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것이지 지금 미리 단기적으로 미리 선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FOMC 회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시장은 이미 지금 Q3가 나올 것이다. 어제 월가 시각을 보면 3분의 2 정도의 전문가들이 나올 것 같다. 뭐 그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나오겠다라는 데 의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길게선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만 얘기 드리면 QE3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혹시 나오더라도 시장에 대한 충격 강도나 이런 것들은 그다지 뭐 시장 기대치만큼은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월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QE3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상품 시장에서의 강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골드 가격이 급등했고 또 은 가격도 계속 추세적으로 급등하고 있고 또 구리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 가격 급등 현상 자체가 지금 추스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및 상품 시장에서 상품 선물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은 이미 달러와 약세를 예상하고 원자재 시장에 대한 투기꾼들의 배팅이 시작됐고 양적 완화 3탄을 예상하고 있는 월가의 비중대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유로화 외환 시장에서도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한 현상들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분명히 FOMC에서 QE3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버냉키 의장이 꺼내들 수 있는 QE3 카드가 지금 현재 원자재 시장이 폭등돼 있는 어떤 와중, 즉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히 지금 급등해 있지만 지금 CPI 지수는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네. 실물 경제와 지금 이론 어떤 분석 데이터, 통계치의 데이터가 상당히 괴리감이 큽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상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양적 완화 3를 통해 가지고 물가 인상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부담을 지울 것인가라고 고민해 봤을 때는 지금 버냉키 의장이 상당히 좀 위험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결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양적 완화 3탄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 뭐 플러스는 유지되겠지만 이것이 뭐 우상향으로 대세 상승 쪽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은 상단이 막혀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기대감은 또 뭐 찬물을 끼얹으면서 뭐 굉장히 와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 그리고 넓은 박스권의 어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그리고 상단은 막혀 있고 또 폭락은 있지 않을 그런 흐름 자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QE3를 내놓을 만한 명분이 충분치 않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기존에 있었던 정책 완화 정책 그대로 뭐 제로금리 정도의 유지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자, 일단 시장의 충격을 제한적으로 예상하셨는데 오늘은 또 국내 이벤트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관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시각 그리고 비중 축소 얘기를 대부분 분석 기관에서 해왔지만 상당히 조금 어떤 뭐 한간의 뭐 얘기로는 뭐 새가슴이었다라고 네.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일자의 기관의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트레이딩과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